이제 12월 15일 크롤러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예제로 준비한 게 이제 팝하고 번역기인데요.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할 경우 셀리니움은 리퀘스트가 접근하지 못하는 페이지에 접근하는 게 주 용도이지만 원래 셀리니움은 웹페이지 테스트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뭔가 클릭한다던가 아니면 어디엔가 뭔가 입력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게 목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웹페이지 코드를 가져오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셀리니움으로 웹페이지에 뭔가 입력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이용을 하면 웹페이지 사용하는 것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어요. 웹페이지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을 자동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 가져올게요. 타임, 그리고 날짜 처리할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생성된 결과물을 파일로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파일 이름에 날짜 붙이려고 데이트 타임 가져왔고, 나머지는 뭐 이제 어제 충분히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할 파일을 가져올게요. 번역할 문장이 행 단위로 입력되어 있는 영문 텍스트 파일이 하나 필요해요. 이걸 제가 아까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RES 폴더 안에 이제 news.txt라고 파일을 넣었는데 뭐 굳이 폴더 만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5번 폴더 안에 그냥 같이 넣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파일을 읽을게요. with open news.txt 파일을 읽기 모드로 읽어오고요. 인코딩은 UTF-8 버전으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소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f.read 이거를 그냥 read라고 읽어버리면 이거 전체가 하나의 문자열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문장을 번역을 시키면 번역 결과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잘게 쪼개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행 단위로 쪼개서 읽어요. CSV 처리할 때 쓰는 것처럼 read lines 메서드로 행 단위로 쪼개서 읽어요. 자, 다 출력하기는 좀 번거로우니까 한 너댓 개 정도만 출력을 해봅시다. 아, 이게 소문자여야 되나? 그러네. 대소문자 헷갈렸네. 자, 이렇게 해서 일부만 가져와요. 자, 이제 크롬 브라우저도 가동을 해야겠죠? 자, 크롬 브라우저 가동하고 그 다음에 웹상의 팝하고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브라우저가 뜨고 그 다음에 팝하고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이게 웹페이지에 이동하는 게 매번 시간이 균일한 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브라우저가 그 사이트에 방문할 때까지 한 넉넉 잡고 3초 정도 렉을 건 거예요. 만약에 이 웹브라우저가 팝하고 페이지에 완벽하게 접속이 끝나기 전에 파이썬 코드가 넘어가 버리면 얘는 갈피를 못 잡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브라우저의 페이지 이동 시간과 코드가 진행되는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띄웠고요. 원래는 이렇게 생겨 있는 건데 그냥 폭이 좀 좁아지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번역을 수행할 건데요. 일단은 스텝을 두 단계로 나눴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정석적으로만 일단 코드를 짠 다음에요. 정석적으로 코드를 짠 다음에 이거 실제로 제가 사용했었던 코드라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쓰다 보니까 이제 겪었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코드를 조금 나중에 손을 봤어요. 그래서 스텝을 두 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그냥 정석대로만 짜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어느 부분을 보완했는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대로면은 이거를 반복 돌면서 이제 번역된 결과를 가져와요. 그럼 그거를 빈 리스트에다가 다 모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모이면은 따로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는 내용이 몇 개 없는 거였으니까, 샘플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번역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한 번에 안 되고 중간에 돌다가 뻥 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게 너무 빠른 타이밍으로 번역된 결과를 계속 가져오니까 이 팝하고 페이지 자체가 렉이 걸려서 응답이 안 오는 경우도 가끔 있고, 내 프로그램에 렉이 걸려서 뭔가 끊기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러면은 빈 리스트에다가 자료를 막 쌓다가 중간에 뻥 났어. 50페이지짜리 논문을 계속 번역하다가 40페이지 정도 했는데 중간에 뻥 났네? 앞에 한 거 어떡해? 근데 그 정도 번역하는데 거의 한 1시간 남짓 걸리거든요?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해서 돌려도? 내 1시간 어떡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뻥 나더라도 이전까지 했었던 내용을 살려야 돼. 살려야죠. 빔 프로젝트 깜빡거리지 않나요? 아직은? 내 모니터가 깜빡거리는데. 일단 한 번 깜빡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번역할 때 빈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요 문장의 번역 결과를 여기에다 원소를 하나 추가하고, 얘 번역 결과를 여기에 원소로 추가하고, 얘 번역 결과를 여기에 원소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게 완전히 끝나면 이제 얘를 텍스트 파일에다 이렇게 저장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요거 번역하기 전에 텍스트 파일을 일단 만들고 시작했어요. 이거 번역한 거 바로 기록하고, 이거 번역한 거 바로 기록하고, 이거 번역한 거 바로 기록하고. 그럼 그 다음에 뻥나도 이미 저장된 건 날아가지 않잖아요. 대량 처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비동기 안 돌렸어요. 비동기 돌리면은 문장을 한 10개 정도씩 한꺼번에 번역할 거 아니에요. 순서가 섞여요, 그러면. 이거는 순서 꼬이면 큰일 나. 그래서 이거는 절대 비동기 안 돌렸어요. 나는 집에 갔다가 집에 나는 갔다가 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파일을 먼저 열고 시작했습니다.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with 구문으로 이렇게 처리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집할 때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파일을 열고 시작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아까 읽어온 텍스트의 원소수만큼 반복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리드 라인스를 읽으면은 뒤에 줄바꿈 문자가 이렇게 꼭 따여오니까 요거 제거하려면 스트립으로 앞뒤 공백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빈 줄이 있잖아요. 공백 제거하고 나면 이것도 없어지겠죠. 요 줄바꿈도. 이런 빈 줄일 경우에는 제껴야죠. 그래서 이번 턴에서 번역할 내용이 빈 행이라면 반복을 다음 턴으로 이동을 시켜요. 자, 여기서 중간 점검. 자, 그럼 줄바꿈 문자와 중간에 빈 줄 없어지고 깔끔하게 출력이 됐죠. 이게 어디까지가 한 줄인지 알아보기 좀 힘들겠다 싶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기교를 부려서 중간중간에 선 하나씩 넣어줘도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문장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 그냥 출력한 거 놔둡시다. 그리고 얘가 아니지. 팝하고 웹브라우저. 자, 이제 문장 하나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에 입력 요소에 대한 선택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요.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HTML 태그가 input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대체로 input 타입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한 줄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얘는 여러 줄 입력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을 때 텍스트 에리어라는 태그가 나왔다면은 여기다가 입력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침 ID 속성도 있네요. 아싸. 그럼 이제 이걸로 접근하면 바로 되겠죠. 그래서 txt 소스라고 하는 애한테 접근을 먼저 해야겠어요. 자, 번역할 원문을 입력하는 요소를 취득합니다. id 값이 txt 소스였고요. 그 다음에 얘를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3초 정도는 기다려 줄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문장을 하나 넣으면은 번역된 결과를 복사해 올 거고. 그럼 그 다음 문장을 입력하려면 이전 입력 내용은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용이 있건 없건 여기 내용을 지우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존의 입력 내용을 지우고요. 번역할 한 행을 입력 요소에 키보드로 날려줍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반복 중이니까 한 번만 하고 테스트 중이니까요. 브레이크 걸게요. 작업 중에는 반복을 1회만 수행하도록 강제 브레이크를 걸어요. 이거는 임시 코드예요. 자, 이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입력이 됐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 밑에 번역 결과가 이렇게 떴어요. 그럼 이제 나는 요거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요 요소의 텍스트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취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뜨긴 하는데요. 그래도 요 번역하기 버튼을 명시적으로 한번 눌러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붙여놓으면은 렉 걸려요, 진짜. 그래서 이 번역하기 버튼. 자,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고요. id가 btn translate래요.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얘를 클릭을 강제로 시켰고요. 그럼 이제 번역이 될 거 아니에요. 코드가 덩치가 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섹션을 나눠서 하세요. 자, 번역하기 버튼 요소를 취득한 다음에 클릭을 시켜요. 그럼 이제 번역이 돌아가겠죠? 그럼 이제 번역이 되는 동안 1초 동안 대기를 시켰어요. 진짜 어려운 문장은 번역하는데 진짜 꽤 오래 걸려요. 자, 이제 기존의 내용을 새로 고치면 들어있네. 자, 여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내용이 입력되고 번역 버튼까지 눌렀다. 여기까지 맞죠? 그럼 이제 번역 결과가 표시되는 여기를 취득을 해야죠. 자, 여기 봤더니 스판 태그인데 아무 태그도 없잖아요. 요 안에 봤더니 div, id가 txt 타겟이래요. 스판 태그 같은 경우는 무시하셔도 돼요, 사실은. 스판 태그는 HTML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애라서. txt 타겟. 자, 그래서 저 안에 있는 텍스트를 그냥 통째로 가져옵니다. 이렇게요. 번역 결과가 표시될 요소 txt 타겟이라는 애를 가져오고요.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공백 제거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한번 출력을 했어요. 여기서도 프린트 빼기 곱하기 30.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내가 내 파이썬 안으로 가져오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다시 실행. 가져왔네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파일을 열어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원문하고 번역 결과를 파일로 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확장자를 애당초 마크다운으로 잡아놨어요. 왜냐면 메모장이나 메모장 같은 데 저장하면 못 보잖아. 그리고 이거 진짜 그 몇십 페이지 되는 책을 번역을 시키면은 이거 엑셀로 저장하면 못 읽어요. 책의 문장 하나하나가 엑셀로 전부 쫙 나열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읽다가 멀미나더라고. 그래서 마크다운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크다운 소스 코드 내용을 여기서 파일에다가 라이트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일단 원문을 작성하고 줄바꿈 2개 넣고 그 다음에 인용문을 표시하는 오른쪽 방향 괄호 넣고 번역 내용 넣고 그리고 줄바꿈 또 2개 넣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다시 실행하면
번역 결과를 가져오고요. 여기 파일이 생겨 있죠? 원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이게 있을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에서 마크다운에 프리뷰라고 검색하면 마크다운 미리 보기란 기능이 있어요. 이걸로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전에 제가 알려드렸나요? 마크다운 PDF라는 익스텐션 혹시 제가 알려드렸나요? 이걸로 PDF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파일로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보고 다닌 거죠. 자, 하나가 잘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브레이크 걸었던 거를 봉인 해제합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개발자 도구 닫고요. 자, 이제 실행. 자, 깔끔하게 재시작 한번 하고 모두 실행. 그럼 브레이크가 뜨고 자, 다 된 것 같네요. 만약에 얘가 계속 번역을 돌다가 그 중간에 뭔가 뻥 나면은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직전에 있는 문장까지는 이제 번역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에러가 난 데를 내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원본 파일에서 직전 문장이 어디까지였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이미 이 위에는 다 번역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날리는 거야. 그리고 에러 고치고 다시 돌리는 거지. 이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진짜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구글에서 하는 서비스 보면은 이제 논문 번역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PDF 파일을 통째로 업로드하면은 그 PDF 파일 안에 번역된 내용을 막 넣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찾아보면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게 뭘 봐도 매끄럽지가 않아. 그나마 제일 그래도 읽었을 때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기에 적합했던 게 제 주관으로는 파파고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착을 했죠. 그래서 거진 3년 이상 겁나 잘 울거먹은 소스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실습을 하시고 실제로 쓰다 보니까 발견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스텝 2에서 보완했다 그랬죠? 예, 그거는 다음 교시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번역된 파일까지 올릴 필요는 없겠지? 자, 다 올라갔어요. 일단 요거 실습합시다. 자, 마침 여기 성진님한테 그 얘기하려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번역을 진행하다 보면 얘가 첫 번째 문장 여기다 갖다 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 1초 렉을 걸었죠.
그럼 이제 1초 안에 번역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1초 후에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번역하는 데는 한 뭐 0.7초 정도 걸렸다고 칩시다. 시간 충분하죠. 근데 다음 문장을 갖다 넣는데 또 1초를 기다릴 거예요. 근데 얘가 렉이 걸렸는지 아니면 문장이 어려운지 이 문장을 번역하는데 한 2.4초가 걸린 거야. 근데 우리는 1초 동안 기다려서 무조건 이걸 가져올 거야. 그러면 이전 번역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번역 결과가 똑같은 문장이 두 개가 나와요.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 3초 대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번역하는데 5초 걸리면. 번역 시간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장의 난이도도 있지만 이게 인터넷 통신상의 그 병목 현상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내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버벅거려서 그럴 수도 있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을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수 없다는 거지. 아니면 넉넉 잡고 문장 하나당 10초씩 해볼까? 그럼 이거 번역하는데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준비를 해요. 처음에는 빈 문자열이에요. 첫 번째 문장을 갖다 넣어요. 그 다음에 1초 후에 번역된 결과를 갖고 와요. 그래서 갖고 온 번역 내용과 미리 준비한 변수를 비교해요. 다르죠? 그럼 얘는 내가 취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전에 번역된 내용을 여기다 저장을 해요. 이걸 편의상 A라고 합시다. 그 다음 문장을 갖다 넣어요. 근데 이번엔 번역하는데 2.4초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1초 동안 기다렸다가 이 문장을 취하면 아까 미리 복사해 놓은 A랑 지금 내가 복사한 게 같겠죠. 그럼 안 취해요. 그래서 미리 복사해 놓은 변수와 번역 결과가 다를 때까지 중간중간에 1초 내지는 0.5초씩 슬립을 걸면서 무한루프를 돌려요. 그러면 문장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이제 처리 로직을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이건 실제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구나라고 고안을 한 거죠. 자, 출력 결과는 접었고요. 자, 스텝 2는 그래서 스텝 1에서 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스텝 2는 스텝 1의 소스 코드를 모두 복사한 후에 진행을 하세요. 변경되는 사항만 넣을 거예요. 자, 변수를 추가할 건데요. 반복 수행 중에 이번 회차에서 번역한 결과, 그리고 이전 번역 결과, 이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실습해 내신 거에 변수 두 개 넣으세요. 요거는 라이브로 바로 따라옵시다. 안 그러면 이따가 어디가 고쳐졌는지 확인하기 힘들 테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번역 결과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이 좀 가해져야 돼요. 이 코드를 그냥 번역 결과가 표시될 요소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반복이 몇 초 만에 끝날지, 그 번역 결과가 몇 초 만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한루프 돌려요. 자, 내가 원하는 건 이번에 가져온 번역 결과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위에 준비한 변수 어디 갔어? 이 프리브 트랜스 커런트 트랜스는 여기 변수 지금 여기 담아 놓은 거고요. 번역 결과가 있고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번역 결과가 있고 이게 지금 커런트 트랜스죠. 결과에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전 번역 결과와 다르다면 그러니까 취득한 내용이 앞에 거랑 똑같은 문장이 아니라 변경된 새로운 문장이라면 무한루프를 중단해요. if current trance가 존재하고 current trance가 prev trance와 다르다면 그러면은 다음 문장 번역을 위해 이번 번역 결과를 저장을 해요. prev trance에 current trance를 넣어주고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리고 이 while 루프 안에서 time.sleep을 1초씩 겁니다. 그러면은 취한 문장이 앞에 거랑 문장이 똑같으면 1초 후에 재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초씩 렉을 걸면서 문장 결과가 바뀔 때까지. 대신에 이 처리 로직의 단점은요. 실제로 똑같은 문장이 두 번, 세 번 나오면 이건 못 빠져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가 논문 번역하려고 쓴 거기 때문에 논문에 똑같은 문장 두 번 이상 번역 나오는 일이 없거든요. 뭐 노래 가사를 번역하지 않는 이상은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좀 더 견고하게 번역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번역을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오픈 API를 먼저 돌려요. 왜냐면 오픈 API가 시간차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오픈 API로 하루에 번역할 수 있는 문장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돌리고 나서 모자르면은 나머지를 이제 이걸 돌려서 해결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고 있고요. 그리고 셀레니움의 단점은요, 컴퓨터 성능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자, 그리고 여기 주피터산에 출력되는 요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면 얘가 출력량이 너무 많으면 중간에 생략하면서 출력까지 계속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충분히 있어요. 이거 보고 왜 한글이 두 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성된 파일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웹사이트 크롤링까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